이어진 깊은 산길을 달리고 달려 서민갑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마침내 해발 700m에 이르자 갑부의 일터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민갑부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찾아오는 길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렇게 서민갑부가 되신 거세요? 저희 산속 깊은 곳에 지금 상어를 키우고 있어요. 산에서 상어를 키운다고요? 여기 안에 3,000원 가치의 생물, 얼마라고요? 3,000원 가치의 상어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3,000억이요? 3,000원. 3천만 원도 아니고 무려 3천억 원 가치를 지닌 상어라니. 대체 어떤 상어이기에 귀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어이, 진짜 상어가 나타났다. 제가 사겠다라고 와, 이게 철갑상어예요? 엄청난 힘과 크기를 자랑하는 철갑상어.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캐비어.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종이 철갑상어예요. 풍미가 뛰어나게로 유명한 캐비아는 송로버섯,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통하죠. 요리의 맛을 더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조연. 고급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활용점정의 식재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음식. 엄청 맛있다. 철갑상어 양식으로 국산 캐비아 생산에 성공한 이수한 갑부. 그렇다면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월 매출은 한 2억 정도 되고요. 연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산에서 얻은 흑진주, 철갑상어알 캐비아로 성공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갑부의 철갑상어가 자라는 곳은 청정하기로 소문난 지리산 자락. 해발 700m에 철갑상어 양식장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할 정도인데요. 총 규모가 얼마나 돼요? 총 규모는 이제 수면적으로 치면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네. 이제 그냥 저희 양어장 부지로 치면 한 5,000평 정도 돼요. 저희가 동체계동 양식동 해서 총 60개 수조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부지와 많은 수조를 갖춰야 양식이 가능할 정도로 철갑상어가 크다는 뜻일 텐데요. 우와, 진짜 언뜻 봐도 보통 크기가 아닌데요? 제가 사겠다라고 와, 이게 철갑상어예요? 이 철갑상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 마리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고기예요. 이게 몇 마리가 있어요, 이 안에? 여기에 총 38,000마리의 철갑상어가 있습니다. 철갑상어 한 마리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이곳 철갑상어의 가치는 약 3천억 원. 몸값이 비싼 이유는 바로 이 캐비아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입에서 씹는 순간 터져나오는 감칠맛과 특유의 풍미가 대체 불가능한 맛이라 전 세계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손꼽히고 있죠. 이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비자 가격은 지금 30g 기준으로는 17만 5천 원이고요. 1kg짜리는 지금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이쯤 되니 매출액이 궁금한데요. 지난달에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지금 6월 달에는 지금 한 1억 9,600, 한 2억 조금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뭐 많이 나갈 때 한 2억 정도 나가고 거의 연말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캐비아는 상품 특성
특성상 개인보다 대량 주문이 많아 시기에 따라 매출 차이가 있는데요. 이수기 평균 월 매출은 약 2억 원. 주문율 높은 연말연시 평균 월 매출을 더하면 예상 연 매출 약 32억 원.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황제 물고기라는 별명을 가진 철갑상어. 근데 상어는 바다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어잖아요. 근데 상어인데 이렇게 산속에서 키우세요? 철갑상어는 이름만 철갑상어고 바다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식인상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철갑상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이제 철갑을 두르고 모양새는 이제 상어랑 비슷한 생김새라고 이제 보여져서 철갑상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물리학적으로도 상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어종이에요. 철갑상어는 바닷물고기인 동시에 민물고기.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리산에서 키우는 거죠. 들어와 보세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물어요. 철갑상어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PD를 수조로 부른 갑부. 여기 입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좀 떨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넣어보세요. 네? 넣어보세요. 진짜요? 네, 넣어보세요. 아이고, 여기 입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좀 떨리는 거 아니, 아니에요? 한번 넣어보세요. 네? 넣어보세요. 진짜요? 네, 넣어보세요. 뭐야? 이가 없네요? 이거 없어요. 상어처럼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죠. 상어의 트레이드 마크 이빨이 없습니다. 태어나가 3개월 정도 잔이빨이 있는데 그 잔이빨도 사실 날카로운 건 아니고요. 3개월이 지나면 이빨도 퇴화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입이 씹어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이 밖으로 나와서 흡입해서 먹어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흡입해서 먹어요. 그리고 얘네들 철갑상어 특징이 요 수염 4개예요. 얘네들 자체가 종 특성이 그 대부분이 야행성이에요. 눈 역할보다는 이 수염으로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염이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철갑상어에게 반전 매력이 있었군요. 철갑상어는 전 세계에 약 26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5가지 종류의 철갑상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시베리안 철갑상어예요. 이게 몸 색깔이 전체적으로 회색깔 빛을 띠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베스테르 철갑상어예요. 모든 철갑상어에 5줄이 있는데 이제 시베리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회색깔이라서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베스테르는 이 줄이 정확하게 보여요. 5줄의 굿비늘 색깔이 회색이면 시베리아, 흰색이면 베스테르랍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철갑상어도 보이는데요. 이게 러시안 철갑상어예요. 러시안 철갑상어요? 네. 러시안 철갑상어는 다른 어종이랑 다르게 이 굿비늘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입도 그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몽통한 게 이게 큰 특징이죠. 이게 나칼이라는 종인데요. 얘도 아까 보셨던 러시안 철갑상어랑 생김새는 비슷해요. 근데 주둥이 부분이 이제 러시안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살짝 말려 있으면 나칼이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조금 더 뭉퉁해요. 이 둘은 무늬가 비슷해서 주둥이로 구별하고 있다는군요. 우와, 이 철갑상어는 이제까지 본 철갑상어 중에 가장 커 보이는데요. 얘가 팔루가예요. 팔루가요? 팔루가 철갑상어라고 네. 대부분의 철갑상어는 대형 어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국 철갑상어는 초대형 어종으로 분류가 돼요. 종마다 캐비아 맛도 다른데 시베리아는 견과류와 버터 향이 특징. 러시아 철갑상어 캐비아는 버터 향이 훨씬 더 강한 편이고요. 나카리 철갑상어 캐비아는 비릿한 듯 고소한 향이 난다네요.
칼루가 철갑상어 캐비아는 다른 캐비아보다 알이 큰 편이고요. 베스테르 철갑상어 캐비아는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인답니다. 부의 상징이자 저 먼 곳의 음식인 줄로만 알았던 캐비아. 대체 어떤 맛일지 기대 반 궁금 반인데요. 서울의 한 다이닝 레스토랑. 갑부가 생산한 캐비아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캐비아는 열을 가하면 그 특유의 질감이 변하고 영양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손님께 제공하고 있다는군요. 캐비어는 보통 에피타이저나 오브데르브 아니면 이제 어뮤즈부시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음식을 시작할 때 혹은 이제 코스의 시작 전에 식욕을 돋구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 넘치는 요즘에도 희귀하고 독특한 맛으로 귀한 대접받는 식재료 캐비아. 평범한 날도 왠지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는 음식 같네요. 와플빵 위에 양파 크림이랑 영서전 치즈 그리고 캐비어 듬뿍 올리셔가지고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국산 캐비아로 만든 와플 요리.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약간 캐비어가 정말 짭조름한데 살살 녹아. 이번엔 생소고기에 캐비아를 얹은 비프 타르타르. 정말 귀족 음식이 따로 없네요. 캐비아 맛은 어떨까요?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보니까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먹는 것 같지 않게 입에서 살살 녹고 여러 음식이 어우러져서 그 맛을 좀 더 돋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버터처럼 고소하게 녹아들며 어우러지는 짠맛 뒤에 올라오는 비릿함. 그게 바로 캐비아 맛이라는데요. 캐비어가 가진 매력은 그 자체가 가진 귀함도 있지만은 입에 넣었을 때 퍼지는 감칠맛과 그 녹진함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캐비아 특유의 녹진한 풍미가 전 세계 미식가들을 매료시킨 거죠. 호두 향을 거의 대부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추가로 버터 향. 그 두 가지 맛 표현이 가장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블랙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캐비아 생산을 위해 13년째 철갑상어를 양식 중인 갑부. 오라? 근데 이 수조속 물고기는 철갑상어라 부르기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여기 수조는 뭐 어떤 수조예요? 여기는 이제 태어나기 2달 된 치어 수조예요. 아, 얘는 다 키운 거예요? 네네. 아하, 이게 바로 철갑상어 치어로군요. 한 수조에만 약 5천 마리의 치어들이 있는데요. 갑부의 철갑상어는 1년에 한 번 치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녀석의 길이는 약 11cm. 이 녀석의 길이는 약 26cm. 제법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와, 2배 차이 나는데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지금 이것도 중간 사이즈고 네. 이거보다 작은 애들도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날 태어나더라도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사이즈로 다 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수조 내에서도 양육 방식이 있고 먹이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친구들은 계속 크게 되고 작은 친구들은 큰 친구들한테 밀려가지고 또 성장이 늦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먹이 경쟁을 하며 성장하는 철갑상어.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수조 속은 그야말로 전쟁터. 바닥에 깔린 먹이를 빨아들이는 특성 때문에 체중이 무거울수록 먹이 경쟁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먹이 경쟁에 밀려 도태된 철갑상어는 폐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필요한데요. 바로 비슷한 크기의 철갑상어들을 한 수조에 몰아주는 선별 작업을 해주는 것. 한 번씩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 수조를 또 분류를 해줘야 안 큰 애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암컷 수컷이 또 분류될 수도 있고. 네.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뭐 작은 애는 작은 애들끼리, 중간 사이즈는 또 중간 사이즈들끼리 그런 옮겨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격은 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철갑상어. 힘싸움에 매번 녹초가 되는 게 일상입니다. 아, 이게 꼬리로 이것저것을 막 때리네요, 얘들이. 네. 힘이 좋아서 네. 진짜 멍들어요. 멍들어요, 이렇게 네, 맞으면. 멍들어요. 그나마 쉬운 일이 선별 작업이라는데 전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수조 사이를 이렇게 수백 번은 왕복해야 한다는데요. 아니, 이거 하는데. 네? 안 그래도 애들 무거운 애들인데. 이게 몇 킬로나 돼요, 애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kg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아, 얘네들 밖에 나와 있으면 네. 그 시간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철갑상어 양식. 예상은 했지만 힘든 일이네요. 사실 캐비어라는 것 자체가 최소 철갑상어를 10년 이상을 키워야 돼요. 네? 10년이나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커서 성성숙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알을 가지고 이제 염장을 해서 만든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캐비어가 엄청 비싼 거죠. 네. 캐비어를 얻기 위해서는 얘가 10년 이상은 자라야 되는 네, 거예요?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캐비어가 비싼가 봐요. 그렇죠.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데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하는 철갑상어. 결실을 얻기까지 투자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철갑상어는 어디로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이 작업을 위해서 모든 작업이 다 가는 거죠. 차에 철갑상어를 싣고 급히 달려가는 곳은 양식장에서 1km 남짓한 거리의 작업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는데요. 바로 철갑상어로부터 캐비아를 수확하는 채란 작업. 갑부의 신중한 손길. 이게 다 알인 거예요? 이게 다 와, 생각보다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지금은 시기상으로는 이것도 좀 작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겨울이 돼서 시즌이 진짜 되면 네. 정말 배가 빵빵하게 불어가지고 네. 엄청 많이 차야 하는데 이 캐비아를 얻기까지 무려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많이 울었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도 울었고 혼자 있을 때도 울었고. 사실 제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시간이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막 이게 뭐 진짜 매출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뭐 좋은 평판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듣는 거죠. 근데 처음 캐비어 나왔을 때는 진짜 좋았죠. 이때까지 투자한 게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진짜 이제는 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캐비아를 얻기까지 13년 동안 철갑상어를 키워낸 이수환 갑부의 끈기가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성공 전략. 철갑상어 한 마리에서 나온 알의 양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1.4kg 나온 건가요? 네.
딱 한 20% 정도 나왔어요. 어치 중에 한 20% 정도. 아, 어치 중에 20% 정도요? 이렇게 빼낸 철갑상어 알은 채걸로 물로 씻어낸 다음 알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과 불순물 제거를 위해 식염수로 여러 번 세척해줍니다. 여기까지가 1차 불순물 제거 작업. 근데 저 하얀 알갱이들은 뭐죠? 난각이라고 네. 이제 알 껍데기 알 껍데기요? 아, 이런 거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걸러내야 돼요. 이제 과습된 알이거나 아니면 난각 같은 거나 혈전, 네. 조직 티슈 이런 거는 네. 이제 캐비어 안으로 상품 제품 안에서는 이제 불순물이기 때문에 다 걷어내야 돼요. 캐비아는 알의 신선도에 따라 상품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2번에 걸쳐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회색깔의 미성수알이 제품에 들어갈 경우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일이 다 집어내야 되는 거 핀셋으로? 이제 일일이 다 집어내야 돼요. 까맣게 성숙한 알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알 하나알 미성숙알만 정교하게 골라내는 고난이도 공정. 이렇게 매번 수작업으로 진행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제 몸에 흡수되는 시기라서 네. 이런 식으로 불순물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네. 거의 이제 여름 이제 8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알을 가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거의 골라낼 게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성숙이 다 돼요. 약 30분 동안 3명이 매달려서 일일이 불순물을 골라낸 끝에 온전한 캐비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불순물 제거 전과 후의 차이 확연히 느껴지죠? 이제 철갑상어 알에 소금을 뿌려 알이 깨지지 않도록 잘 버무려주면 캐비아가 되는데요. 즉 염장 식품인 거죠. 캐비어라는 말 자체가 철갑상어 알에 이제 소금을 친 거기 때문에 소금 이외에는 사실 다른 원료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풍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만큼 원재료의 위생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소비자 가격이 30g 제일 작은 단위가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조그만 30g짜리를 17만 5천 원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맛을 봤을 때 아 진짜 맛있구나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먹을 때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사실은 저희 말 그대로 뭐 5성급 호텔 갔는데 뭐 아무것도 뭐 침구류도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뭐 이러면 사실 기분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캐비아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쓴 덕분에 최소한의 가공만으로 최대치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신선한 캐비아 생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캐비아 해썹 인증도 취득했다는군요. 캐비아 같은 경우는 해썹을 필수로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금액으로 치면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최초로 캐비어로서는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을 안에서 저희가 만듭니다. 캐비어를. 그런 이유는 저희 캐비어를 사 드시는 고객한테 또는 이제 저희가 납품한 업장한테 어디 내놓더라도 안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이수환 갑부의 두 번째 성공 전략. 캐비아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가의 위생 시설을 갖추고 캐비아 해썹 인증까지 받아낸 과감한 투자와 결정. 그에게 캐비아는 곧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명품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캐비어를.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철갑상어 알 소금에 절인 거 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캐비어를 얻기까지 그 시간과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비어 같은 경우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캐비어를 딱 냈을 때 저희 것 캐비어를 냈을 때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저를 대신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것도 있고.
사실 일반인들이 철갑상어 같은 희귀한 물고기를 자연에서 접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신 생긴 것이 바로 아쿠아리움이죠. 오늘은 경남 사천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갑부를 만났는데요. 대표님, 여기 사천 아쿠아리움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세요? 철갑상어 이제 기증하러 왔어요. 이제 철갑상어 기증이요? 기증하러 왔어요. 오늘 몇 마리를 이렇게 기증하세요? 오늘 총 6마리. 한 마리당 가격이 꽤 나가는 건데 이렇게 네네. 기증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철갑상어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기를 좀 희망하는 뜻에서 사실 기증을 많이 하죠. 아, 네. 지금 사람들이 보고. 네, 그렇죠. 잘 모르시니까 사실 캐비아만 알지 캐비아가 어떤 물고기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기증을 하죠, 사실. 이번에 새로 개장한 아쿠아리움의 축하 인사와 더불어 사람들이 철갑상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한 건데요. 원래는 대기 수조에서 잠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다행히 수온이 맞아 바로 수조에 투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게 될 철갑상어들. 정말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게 부담감도 있긴, 잘 키워야겠다는 부담감도 있는데 더 잘 키워서 관람객들에게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갑상어를 실제로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역시나 인기 만점. 때마침 방학을 맞아 아쿠아리움에 방문한 어린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철갑상어를 알긴 알까요? 지금 뒤에 있는 물고기 뭔지 알아요? 철갑상. 철갑상어요? 오, 이거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진짜요? 와서 보니까 좀 어때요? 신기해요. 되게 막내가 굉장히 호기심 있게 되게 신비로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와서 아이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즐거워요. 13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철갑상어를 기증한 갑부. 어떤 마음일까요? 뿌듯하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막 상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되게 기분 좋죠, 사실. 기증 잘했다 생각합니다. 아쿠아리움에선 철갑상어만큼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왜 처음 보는 앤데? 자이언트 그루프라고 아직은 새끼인데 얘네가 엄청 크게 자라요. 한 2m 넘게 자라는 친구고요. 아무튼 술값에서 암코스를 막 성장한다 하고요. 주둥이가 유별나게 긴 이 어류의 이름도 알까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엘리게이터. 네. 신기하게 생겼네. 악어처럼 생긴 이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어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저는 부산에 있는 한 아쿠아리움에서 아쿠아리스트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몇 년 하셨어요? 한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요? 아쿠아리스트 생활을 하셨었어요? 네. 아쿠아리스트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수한 씨. 그때부터 어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양식업에 뛰어들게 됐다는데요. 아쿠아리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종을 만나게 되는데 대형 민물 어종을 키울 때 철갑상어를 알게 됐던 거죠. 크게 자라는 어종 중에 철갑상어라는 종도 있구나. 근데 그 종이 10년 동안 키우면 캐비아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제품이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고 되게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더라. 근데 이걸 사업화를 하게 되면 되게 이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4살 때부터 시작된 투잡 생활. 낮에는 아쿠아리스트로, 밤에는 철갑상어 양식업자로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하신 거세요? 사실 국가 장려 사업인 1차 사업이다 보니까 뭐 영농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쪽으로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나라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젊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도 받아가며 철갑상어를 키워온 수한 씨. 하지만 아무런 수익 없이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건 혹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쿠아리트 생활 끝나고 한 3년 정도 산업잠수사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양식장을 하게 되면 일단 철갑상어는 10년을 키워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소득이 없을 거고 뭐 그 사이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 빌릴 수는 없으니까 적성에도 맞는 약간 산업잠수 일을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철갑상어 양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수한 씨는 연봉 1억이 넘는 산업잠수사로도 활동했었는데요. 왜 그만두신 거세요?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저도. 사고요? 네. 제가 수중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수중에서 약간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주도였었는데 한 40m? 수중 40m에서 끌려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화상을 등에 조금 크게 입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계기 때문에 조금 그만뒀었죠. 등에 메고 있던 산소통이 수중에서 터져 4번의 화상 수술을 거친 끝에 겨우 살아났지만 결국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거의 뭐 죽어야 당연할 정도로 큰 사고였었는데 근데 진짜 운 좋게도 살았죠. 숱한 고비를 넘겨도 포기하지 않았던 철갑상어 양식의 꿈. 그리고 마침내 13년 후 그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저희 검난 작업할 거예요. 검난 작업. 검란이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검수한다는 뜻인데 이제 알을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비어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이 철갑상어로 캐비어를 작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알을 벤 철갑상어 한 마리를 들쳐매고 재빨리 달려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철갑상어는 알을 베도 티가 나지 않아서 알이 제대로 성숙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배를 조금씩 갈라서 성숙도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몇 개의 알을 채취해 색깔과 탄력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거 좀 어때요? 그건 이제 쓸만할 것 같아요. 이제 사이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네. 이제 눌러보면 이제 탄도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아.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좀 이 부분은 쓸만할 것 같아요. 이제 캐비어 같은 경우도 이제 삶은 계란을 거치면 뭐 반숙, 완숙, 과숙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단계가 거의 반숙과 완숙 단계의 성숙 단계의 알을 채취를 하거든요. 한 마리를 작업을 하게 되면 캐비어 이제 금액으로 치면 거의 1, 2천만 원인데 이제 확인을 안 하고 만약에 이게 좋은 캐비어가 못 나오면 안 나오게 되면 사실 그 돈을 다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알 상태를 확인한 다음 체내에 녹아 사라지는 의료용 실로 다시 배를 꿰매는데요. 철갑상어는 100년을 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서 금방 회복한다고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검난 작업을 마친 갑부. 얼마 만에 검난 작업이 끝나는지 시간을 재봤는데요. 겨우 1분 남짓한 사이 작업을 끝내는 노련함. 순식간에 끝내시네요. 빨리 해야 돼. 최대한 빨리 해야 돼. 왜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물고기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최대한 물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을 줄이려면 제가 빨리 작업하고 빨리 찍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꼬매주고 물속에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검난 작업을 했던 건 아니랍니다. 아무래도 철갑상어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 함부로 연습하기에도 어려웠던 상황.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데요. 사실 찢는 거나 꼬매는 거 같은 경우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해외 유튜버도 많이 찾아보고 막 이제 꼬매는 거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포치캐스로도 찍어보고 뭐 순간접착제로도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독학으로 힘들게 검난 작업에 도전하며 기술을 배워나간 갑부. 돼지 껍질로 봉합술을 연습했지만 실패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외과 의사 선생님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꼬매는 봉합술 좀 알려달라고. 일반 병원에요? 네, 일반 병원에. 그분이 뭘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죠. 뭐 어디다 쓸 거냐길래 뭐 이렇게 좀 많이 찢을 때가 있어서 찢고 이렇게 꼬맬 때가 많은데 좀 알려달라 하니까 이상하게 좀 쳐다보더라고요. 뭐 근데 저희가 이제 양식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꼭 좀 필요해서 배워야 될 것 같다.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얻은 실전 기술 덕분에 본인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 갑부의 3번째 성공 전략. 이렇게 검난 작업을 마치고 알 상태가 좋은 철갑상어는 다른 수조로 옮기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캐비어 작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애들은 네.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축양 기간이라는 걸 거칩니다. 식양이란 게 뭐예요? 고기가 이제 사료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료의 특유의 향이나 그 밀물에서 나는 특유의 그 흙냄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지하수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축양 기간을 거친 뒤에 이제 작업을 그렇게 긴장감 넘치던 검난 작업이 끝나고 마치 전원 일기를 보듯 여유롭게 고추를 따는 직원. 양식장에 텃밭이 다 있네요. 회식하거나 손님 오시면 이렇게 드시려고 심어놓으신 거예요. 뭐뭐 키워요 지금? 방울토마토하고 뭐 고추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시내가 멀다 보니 여기서 저녁 창거리를 준비하나 싶었는데 우와, 해발 700m에서 열리는 삼겹살 회식 때문이었군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회식을 준비한 갑부. 바로 그때 수환 씨가 꺼낸 비장의 음식. 어머나 세상에, 삼겹살에 캐비아를 먹는다고요? 그 캐비어 그래도 우리만의 사치. 저희만 누릴 수 있는 사치. 이거 비싼 회식인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는 이 산에서 먹지만 이 몇백짜리 회식입니다. 이야, 삼겹살에 캐비아라니? 이런 회식이라면 아무리 일이 고돼도 일할 맛 나겠는데요? 삼겹살과 캐비아의 만남, 어떤 맛일까요? 자주 먹는 건데도 괜찮아요? 네, 먹을 때마다 이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소금기가 약간 있으니까 염장을 해놔서 풍미랑 육즙이랑 이게 잘 어울려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피디까지 챙겨주는 센스? 진짜 맛있긴 한가 보네요. 고소한 삼겹살에 비타민과 오메가3가 풍부한 캐비아가 만났으니 그야말로 명품 조합이 따로 없습니다. 맛있네요. 이게 염장을 한 거라 좀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가 봐요. 궁합이 잘 맞죠 사실은. 원래 다른 소금, 간 대신에 캐비아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고깃집이든 아니면 스시집이든 저희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사실 없겠죠. 삼겹살에 이제 캐비어란 사치품. 제대로 사치하시는데 지금. 사치. 너무 맛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식탁에도 삼겹살처럼 캐비아가 자주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는 갑부. 아, 저 집은 진짜 제대로 하는 데구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죠. 물고기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고 그 물고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도 되게 괜찮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죠. 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긴 해요. 해발 700m에서의 호화로웠던 회식이 끝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갑부. 혹시 퇴근은 언제 하나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요? 네.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세요? 네,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TV도 제가 또 엎어가지고 또 TV도 깨자고 TV도 안 나오고. TV도 안 나온다고요? 제가 한번 엎어뜨려가지고 TV도 안 나오고. 아, 진짜 안 켜지네요. 제가 깨먹어가지고 안 나와요, TV도. 철갑상어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속 생활이 시작됐다는데요. 처음에는 그것도 적응을 못해서 거의 막 주말 되면 뭐 한 번씩 막 부산 가면은 막 진짜 오기 싫어가지고 그런 적도 많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일 끝나고 제가 진짜 지금도 하는 버릇이 있긴 한데 그 처음 저희가 가져왔던 철갑상어 수조를 가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요? 그 보고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 데리고 온 네, 거예요? 처음 데리고 온 애들. 근데 지금 처음 데리고 온 애들이 벌써 진짜 조만한 애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큰 애들은 30kg, 40kg까지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 이렇게 막 유영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수한 씨의 나이 36. 누군가에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나이지만 그에게 가정은 양식장이고 자녀는 철갑상어입니다. 청춘을 바쳐 철갑상어를 키워낸 수한 씨의 꿈은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늘은 달맞이길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거래처에 방문해 주문한 캐비아도 직접 전달할 겸 업주와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제 오늘 들고 온 거는 100g짜리 3개 이렇게 부은 게 왔거든요. 여기선 어떤 요리에 캐비아를 쓰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한우 전문점이고요. 네. 캐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에 좀 곁들여서 이제 드시는 걸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마블링 있는 한우와도 궁합이 좋다는 캐비아. 검고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이 구미를 당기게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어차피 이제 소고기에 여러 가지 곁들여 드는 게 많이 유행이 됐는데 주로 많이 곁들여 드시는 거는 이제 캐비아 하고 그다음에 요새 무늬, 그 성게알 같은 것들 많이 곁들여 드시고요. 그런 요새는 뭐 트러플 이런 것도 많이 곁들여 드시고. 근데 뭐 그 중에는 저는 최고가 캐비아라고 생각해서 캐비아만 저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캐비어랑 이렇게 소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있으신가요?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캐비어란 자체가 일단 익숙한 음식도 아니고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이게 특유의 짠맛 때문에 약간 거부감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이걸 맛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먹고 싶으신 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주로 구매를 하십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추억을 남겨줄 음식 캐비아. 시리나에서 직접 키우시는 국산 캐비아. 가게 스푼을 이용해서 드시고요. 네. 요 양쪽으로 떠서 하나를 이렇게 덜어서 그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기에서 올려서 드실 때는 고기 크기의 거의 한 반 정도 많이 올려주세요. 아, 그래요? 네, 숯불에 잘 구워내 육즙이 흘러넘치는 채끝 등심. 여기에 캐비아를 듬뿍 얹어주면 구수한 채끝살의 풍미를 독진한 캐비아가 짭조름하게 잡아주면서 입맛을 확 돋워준다는데요.
부드럽다, 훨씬. 약간 짠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괜찮아. 순식간에 행복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맛. 엄청 맛있다. 맛있습니다. 친구 생일인데 제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소고기의 담백한 맛보다 같이 섞이니까 좀 더 특별하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면서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이 맛이 너무 즐거워요. 다음 날 갑부의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니 철갑상어 치어들을 옮기고 있네요. 새벽부터 지금 뭐 이렇게 바쁘세요? 저희 이제 오늘 분양 이제 하러 갈 거예요. 오늘 몇 마리를 분양하실 거세요? 지금 오늘 이번에 가는 건 5,000마리.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양까지 하고 있다는 이수한 갑부. 이곳 철갑상어는 1년에 한 번 치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한 씨에겐 각별한 존재인데요. 오늘 분양할 치어들은 2달 전에 태어난 녀석들.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철갑상어 치어를 분양하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수한 갑뿐만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분양을 꼭 받고 싶다고 하면 전부 다 분양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몇 번 사고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분양을 이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일단 저희 양어장으로 견학을 한번 오시고 저희가 그 양어장도 한번 가봐요. 실제로 양어장이 존재를 하는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산소 공급도 충분히 해주고 떠날 채비를 마칩니다. 지금 바로 가시는 거세요? 네, 이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시면 되죠? 거제로요? 경남 함양군에서 거제시까지의 거리는 약 1시간 반. 과연 어떤 분이 이 철갑상어 치어들을 분양받는 걸까요? 부지런히 달리고 달려 도착한 거제시 한 양식장. 도착하자마자 갑부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수온과 수질 상태입니다. 딱 알맞은 환경으로 준비해 놓았네요. 기존에는 뭐 딴 거 키우셨었나요? 전에는 이제 역돔도 키우고 민물 뱀장어도 하다가 여기 이제 철갑상어는 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철갑상어는 질병에 강해서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생존력이 좋아서 양식 물고기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양어를 한 35년 정도 했으니까 뭐 고기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보고 물론 뭐 철갑상어는 조금 제가 그전에 하던 종류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다른 후배들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루에 일단은 3번 주는데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데 아침에 300, 저녁 때 500g. 이렇게 하고 한 3일 정도만 주시고 사료가 안 남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총 들어가는 양은 3kg 들어가는 식으로. 노하우까지 전수한 후에야 분양이 끝났는데요. 치어를 넘겨주면 이제 사장님 일은 아니잖아요. 대표님 일은. 근데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기쁘죠. 사실 뭐 양식 농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널리 퍼지는 거고 경쟁업체로 생각하면 분양을 안 해야지 사실. 근데 시장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때 선의의 경쟁이 돼야지. 시장도 아직 형성도 안 되는데 굳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 캐비아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언젠가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겠죠.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책도 있대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직업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노력을 했으면 절대 배신은 하진 않는 것 같아. 뭐가 됐든지 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국산 캐비아 시장이 커지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는 이수환 대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혼잡한 도심 속 나타난 의문의 지하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예쁜데요? 진짜 원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망가진 수선하면서 인생이 수선된 거죠. 그의 손짓 한 번이면 펼쳐지는 놀라운 마법. 수선으로 인생을 값지게 만든 경한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